안녕하세요. 백두산 금융연구소의 백두산입니다. 11월 3일 화요일 아침 9시 7분입니다. 자, 어젯밤 미국은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올라야 될 자리에서 올라준 거예요. 자연스러운 겁니다. 하락 보시는 분들이 주의해야 될 게 오히려 그 폭락 같은 걸 더 주의를 해야 되는데, 다행히 언더슈팅의 나락으로 빠질 수도 있었던 증시가 반등해야 될 자리에서 반등하고 있습니다. 중장기적인 그림으로 보면 오히려 상승 보시는 분들께 별로 좋지가 않은 그림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아무튼 이게 딱 맞는 표현인 것 같아요. 기사에 보시면 대선을 하루 앞두고 반발 매수세 유입이라 돼 있는데, 대선 코앞까지 전 세계 증시와 위험 자산들이 자빠졌었잖아요. 전 세계 증시가 키 맞추기를 해놨습니다. 넥라인까지 다 내려와 있어요, 일제히. 근데 그거 대선 앞두고 넥라인까지 내려갔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얼마 안 남았으니 반등을 하고 있다, 뭐 반발 매수세 유입이란 표현, 뭐 이런 게 어쨌든 정확한 표현인 것 같아요. 자, 어쨌든 그래서 어젯밤 내용을 보면은 당연히 나스닥이 약했으니까 FANG는 보시다시피 이렇게 약한 모습을 보였고요. 새까맣거나 빨간색이잖아요, 그죠? 초록색이 좋은 건데 나머지 FANG를 제외한 나머지는 전부 초록색 불이 들어왔습니다. 이런 흐름을 자꾸 얘기를 하는 게 이게 중요하니까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한국 시장 같은 경우도 이런 점을 계속 보시라고요. 지수가 오르는데, 예를 들어서 이렇게 오늘처럼 선물이 뭐 0.8% 이런 식으로 정상적으로 상승하고 있는데, 딱 보세요. 상승하고 있는데 지수가 0.5% 상승하고 있는데 오늘 지금 삼성전자가 0.87%, 0.7% 이 정도 움직이고 있죠. 그럼 오늘 별 종목 재미없는 거예요. 개별 종목들. 지수가 상승을 하고 있는데, 지수가 한 0.8%, 1% 상승하고 있는데 삼성전자는 뭐 보합이거나 뭐 0.1% 상승 이러면 어떻게 돼요? 그럼 다른 종목들이 정말 좋은 겁니다. 근데 뭐 지수 오르는 만큼 삼성전자 올라가면 상승의 공을, 그죠? 아무래도 삼성전자가 다 갖고 가지 않겠습니까? 보시다시피 이렇게 하나 시장 구조만 봐도 이렇게 유추해낼 수 있는 게 많기 때문에 제가 매일매일 이런 부분을 좀 강조를 말씀드리는 거고, 아무튼 뭐 어제 상승 종목이 뭐 많았겠죠. 5,500 종목 상승하고 1,800 종목 하락하고 이 정도 모습을 보였네요. 제가 이번 주에 계속 대선 이러면서 깜빡한 이슈가 있는데,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또 있죠. 일단은 오늘 밤부터 해서 이제 미국 대선이 시작되고요. 이코노믹 캘린더 항상 보세요. 제가 얘기를 안 하더라도 여러분들 항상 보세요. 그리고 이번 주 목요일 날 FOMC 회의가 있었습니다. 있을 겁니다. 이번 주 목요일 날 FOMC 회의가 있고 기준금리가 결정이 될 겁니다. 네, 뭐 기준금리 동결인 건 다 알고 있고, 아무튼 중요한 거는 파월 의장이 입에서 뭐라는 얘기가 나오냐인 건데, 현실적으로 파월 의장 입에서 나올 만한 이야기는 뻔하죠. 우리는 최선을 다할 것이다, 뭐 이런 이야기. 그러니까 립서비스는 뭐 기대가 되는 거고, 아무튼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중요한 재료는 어떤 시장의 변곡으로서 활용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한번 이렇게 생각해보자라는 겁니다. 시나리오를 이렇게 짜보는 게 어떨까. 지금 이제 대선을 앞두고 나서 일단 시장이 반등하기 시작했죠. 그리고 어젯밤에 변동성 지수도 제법 밟아놓은 걸로 봐서 최소 목요일까지는 올라갈 만한 어떤 재료가 생겼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목요일날 FOMC 회의 있으니까 뭐 아마 목요일날 정도까지는 오를 수 있지 않을까, 뭐 이 정도 생각. 목요일이나 뭐 금요일 정도까지는 오를 수 있을까. 그러니까 이번 주까지는 최소한 하방경 직성, 최소한 안 빠지고 올라가는 모습이 나오지 않겠거니, 나오지 않겠냐, 이런 생각을 일단 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런 아이디어를 갖고 있다면 단기적으로, 그러면 이제 뭐 목요일까지 FOMC 회의 있으니까 시장은 안 빠지고 일단은 반등을 하겠구나. 최근 2, 3거래일 정도 어느 정도 저점 단기 바닥 정도는 확인한 것 같으니 뭐 시장 폭락의 우려는 없으니 뭐 개별 종목 같은 거 단기 뭐 테마주 같은 거 매매해봐도 되겠구나라는 아이디어 정도까지도 잘 하시는 분들은 연결을 시키실 수가 있겠죠. 아무튼 뭐 매매를 하라는 게 아니고요. 그건 이제 어쨌든 본인의 투자 성향에 따라서 하는 건데, 저 같은 경우는 뭐 그런 개별 종목 매매에 자신이 없기 때문에 애초에 뭐 시장이 좀 많이 올라서 불안하다 싶으면 아예 안 해버리죠. 나 자신 있다 하시는 분들은 하시고요. 아무튼 제가 그래서 주식 종목 얘기를 아예 안 하는 게, 주식 자체가 이제 많이 올라왔고 상황이 안 좋으니까 주식 얘기를 일체 안 하는 겁니다. 여차 잘못했다가 시장이 무너지면서 같이 종목이 무너질 수도 있기 때문에 그나마 이런 자리에서는 종목 얘기들을 좀 했었죠. 근데 아무튼 뭐 S&P인데요. 그래서 그런 얘기는 집어치우고, 자 이제 어젯밤에 있었던 일들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그 복잡한 얘기 할 거 없이 변동성 지수 하나 보면은 될 것 같은데, 변동성 지수가 어떻게 됐나요? 자, S&P 변동성. 자, 지난 4거래일 동안 어디를 못 넘었죠? 뭐 자꾸자꾸 어쨌든 고점을 낮추고 있죠. 지난 3거래일 동안은 한 40 정도를 못 넘었다면 어젯밤에는 이제 38도 못 넘은 뭐 이런 모습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아, 지금 당장 3월달처럼 이런 폭락은 없겠구나, 그죠? 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모양 만들어 놨으면 오늘 밤은 뭐다? 변동성이 훅 감소하는 게 정상적인 흐름이다, 그죠? 물론 일단 뭐 35 정도에서 아마 한번 뭐 어떤 박스권 상단 자리니까 한번 지지할 수 있겠거니 생각 정도는 하는데, 일단은 뭐 그런 거는 별로 생각하지 않는 게 좋고, 일단 방향성이 이렇게 되면은 변동성은 감소하는 게 자연스러운 모습입니다, 오늘 밤은요. 자, 그래서 일단 언더슈팅으로 갈 것은 없을 것 같고요. 뭐 나스닥 같은 경우는 이제 그나마 조금 약하긴 하지만은, 그래도 뭐 시장 분위기가 이렇게 변동성 감소 쪽으로 간다고 한다면 뭐 나스닥도 지도 따라오지 않을까 싶어요. 나스닥 변동성은 아직까지 조금 좀 덜 안정이 된 편이거든요. 아직까지 나스닥 변동성은 그래도 빅스에 비해서, S&P 빅스에 비해서 조금 더 이렇게 상승의 기운이 강한 편이긴 한데, 아무튼 뭐 S&P 변동성이 4일 동안, 4거래일 동안 확실하게 이제 고점을 만들어 놓고 밑으로 내려오겠다라는 신호를 좀 주고 있는 상황이라, 이 나스닥도 따라오지 않을까 싶어요. 나스닥도 시장이 좀 안정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어쨌든 근데 그 목요일날 FOMC 회의가 있기 때문에, 근데 지들이 가봐야 뭐 목요일날 정도가 되지 않겠냐, 이 정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변화는 이제 목요일이나 아니면 금요일, 뭐 이 정도에 나타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반등은 올라오기 시작한 거고요, 그죠? 하방 경직성은 지수들이 다 확보를 한 거고, S&P 현물, 그죠? 하방 경직성 한 3거래일 정도, 물론 이건 제대로 확인한 게 아니에요. 제대로 확인한 건 아니지만 일단은 뭐 지난 몇 거래일 정도 일단 확인은 했기 때문에, 일단 단기 바닥 정도 나왔을 수 있겠다 생각할 수 있겠죠. 예, 이 정도 말씀드릴 수가 있겠네요. 나스닥도 뭐 사실 나스닥만 쳐다보면은 이거는 이제, 이건 불안한 거죠. 이건 불안한 겁니다. 어제 이거 나스닥 현물 지수인데 보시면 저점도 살짝 낮아지고, 잘 보시면 미묘하게 낮아졌어요. 저점도 살짝 낮아지고 양봉도 아니고 음봉이고 이런 모양이기 때문에, 나스닥 같은 경우도 이게 지지력이 충만하다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은, 어쨌든 근데 S&P와 다우라든가 뭐 다른 것들이 올라가면 나스닥도 올라갈 수밖에 없겠죠. 빠지는 건 제한적이겠죠, 최소한. 뭐 요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지금 전 세계 증시는 대선을 코앞에 두고 넥라인까지 일제히 하락해서 키 맞추기를 해놓은 상태고, 여기에서 이제 대선을 앞두고 조금 반등이 나오고 있는 그림이다. 그리고 이번 주 목요일날 FOMC 회의까지 있으니까 뭐 거기 정도까지는 일단 하방 경직성 확보했으니 목요일 정도나 금요일 정도까지는 좀 오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열어놓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참고로 어젯밤에 이제 좀 차트를 좀 자세히 보다 보니까 그 유럽 쪽은 조금 그림이 좀 다르더라고요. 유럽 쪽은 보시면은, 유럽 쪽은 이게 설명하기 좋은가? 독일인데요. 6월 달에 고점 만들어 놓고 한국은 8월 달에 고점이 확 높아졌죠. 아예, 그러니까 한국이나 미국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됐냐면요. 자, 여기 6월 고점을 기준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가 6월 달에 폭등했던 때 고점이에요. 한국은 여기서 어떤 그림을 그렸냐면, 한국은 여기서 이걸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지금 놀고 있는 거예요. 근데 독일 같은 경우는 이거를 잘 넘지를 못했어요. 애초에 6월 고점 자체를 잘 넘지 못해서 한국하고 그림이 좀 다르게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 미국과 좀 그림이 좀 달라졌죠. 그래서 유로존 쪽은 사실 엄밀히 따지면 이쪽 라인이 넥라인이라고 좀 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뭐 어쨌든 간 약합니다. 어쨌든 간 더럽게 약해요. 뭐 그래서 엄밀히 따지면 독일은, 유럽은 넥라인 터치 안 했네 할 수 있지만, 근데 그 보시면 반등 자체도 이미 더럽게 약하게 나온 거기 때문에, 여기가 직전 고점이었는데 이것도 못 넘었죠, 그죠? 이것도 명확하게 낮아졌기 때문에, 일단 뭐 이건 뭐 넥라인 터치 안 했다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하여튼 더럽게 약하구나, 유럽은 뭔가 문제가 심각하구나 생각하실 수 있겠습니다. 말씀드렸죠. 그 무슨 일 생길 것 같으면 이탈리아 채권을 잘 보시라 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탈리아 채권 금리가 아마 가장 위기에 민감하게 반응할 겁니다. 가장 위험한 자산 중에 하나니까 그렇게 될 것 같고요. 하여튼 유로존들 모양이 다 이래요. 뭐 유로스톡스 정도 뭐 이런 거 보면은, 그죠? 이게 더 명확하게 보이고 있죠.
여기 6월 고점, 6월 고점이 여기 있고요. 한국과 미국은 어떻게 됐다? 여기 6월 고점을 넘어가서 여기서 이렇게 삼산 만들고 나서 지금 여기에 와 있는 건데, 유로존 같은 경우는 보시면 6월 고점도 제대로 못 넘거나 넘더라도 좀 밀리거나 해서 지금 뭐 여기 이렇게 약한 모습. 오히려 아무튼 여기 요 자리가 이제 넥라인들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 유로존 같은 경우는요. 근데 지금 이 범유럽 지수를 할 수 있는 이 친구는 이미 뭐 넥라인도 한참 깼다가 이제서야 좀 회복을 하고 있네요. 아무튼 굉장히 약합니다. 지금 유로존 보세요. 이게 이제 뭐가 사실 유럽 대표 지수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유럽 쪽이 이렇게 약하다. 고점이 여기인데 이렇게 한 반 정도밖에 못 올라왔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빠진 거에 비해서 여기 한 이 정도 반등이 나온 거니까 지금 반등 요만치 나왔으니까 한 반? 60% 정도 반등 나왔나요? 그죠? 굉장히 약하죠. 그죠? 조심해야 됩니다. 이렇게 반등밖에 안 나오면 뭐 다시 여기 확인해야 된다. 그죠? 이거 근데 확인해서 저점 지지력 나오겠냐? 의문입니다. 아무튼 어떤 위기의 바로미터는 유럽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유럽 증시를 잘 보시는 것도 어떤 시장 분위기 읽는데 도움이 되지 않겠냐. 지금 어쨌든 꼬라지를 보면 이번에 이런 증시 반등하는 거나 이런 꼬라지를 보면은 이번에 만약 금융위기가 나고 그런다면 본격적으로 시장을 끌어내릴 친구는 확실히 유로존이 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약하잖아요. 그죠? 딱 봐도. 유로존이 죽으면서 미국과 아시아의 발목을 끌어내리면서 이렇게 내려오는 그림이 나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달러 인덱스 보도록 할게요. 달러 인덱스 3거래일 동안 결국 93.85 뭐 이 정도 자리를 굳건히 잘 지키고 있습니다. 강력하게 일단 지지하는 모습 나오고 있죠. 그 특정 지지선을 이렇게 보시면 3거래일 동안 위쪽에서 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일단 지지력이 강하게 확보가 되는 모습이다. 이거 뭐하고 비슷하죠? 코스닥 시장 넥라인 지지하는 모습하고 비슷하죠. 이 지지선 위에서 양봉 쭈루시 세워놓는 모습이 최근에 코스닥 시장 이 모양하고 비슷하잖아요. 그죠? 최근에 이런 모양하고 좀 비슷하죠. 뭐 똑같진 않지만. 자, 아무튼 뭐 이런 모습 나오고 있다. 달러가 94 위로 올라왔다는 건 위험하다라는 얘기다. 시장이 뭔가 잘못되어 가고 있다라는 이야기. 이 정도 말씀드리면 미국장은 얼추 다 본 것 같습니다. 그죠? 넘어갈게요. 한국으로. 한국은 뭐 그러니까 오르는 날이 맞습니다. 그죠? 한국 오르는 날이 맞아요. 다만 이제 좀 이런 그림들을 좀 생각해 볼 때 이런 자리에서 이 콜옵션 같은 경우 지금 워낙 폭락을 했었기 때문에 이게 좀 바닥을 좀 며칠 확인해야 되는데 아무튼 뭐 또 V자로 또 콜옵션이 올라오고 있는데요. 뭐 오늘 하루 정도 오를 수 있다 생각합시다. 오늘 하루 정도는 뭐 보니까 강하게 올라오는 모양이네요. 대선도 있고 FOMC 회의도 있고 이렇게 해서 뭐 올라올 수 있긴 있는데 일단은 뭐 이런 식으로 갭을 빵빵빵 띄워놓으면서 이런 자리에서 이렇게 올라오는 거는 별로 좋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다시 이 자리에 한번 테스트해야 될 것 같은데요. 아무튼 일단 올라가고는 있으니 어디까지 올라가나 일단 인정은 해주고 쳐다는 보는데 다음번에 만약에 시장이 어딘가까지 올라가서 못 올라간다라고 한다면 다음번에 목표치는 최소한 콜옵션이 이 자리는 붕괴시킬 가능성이 높겠죠. 여기서 지지력을 지금 덜 만들고 올라가니까 다음번에 어디선가 지수가 올라가는 것도 좀 제한적일 수 있을 것 같고 올라가서 어딘가에서 꺾인다고 한다면은 이번에 이 콜옵션이 또 박살나면서 또 줄줄이 밀려 내려갈 가능성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이 정도 그림. 오래간만에 삼성전자 한번 볼까요? 삼성전자는 뭐 그죠? 지금 얼마 전에 이 추세선 이렇게 올라가는 추세선을 붕괴시킨 거고 그리고 어떤 중요한 자리는 보시다시피 요 자리입니다. 이게 얼마지? 56,420원 정도? 56,420원 정도가 중요한 자리입니다. 이 유로존 방금 차트 보면서 말씀드렸죠? 6월 고점이 어떤 중요한 라인인데 6월 고점 자리를 일단 지지를 했죠. 지지를 했으나 믿을 수는 없다. 아직까지는 테스트를 좀 더 해봐야 된다라는 점. 그래서 삼성전자 일단 단기 낙폭 과대 스타일로 빠져갖고 다시 반등을 하고 있지만은 위쪽으로 일단 추세선 같은 게 올라오고 있으니 뭐 일단 아무래도 좀 상승은 뭐 제한적이지 않겠냐 이 정도로 일단 보고 있습니다. 오래간만에 삼성전자 뭐 간단하게 봤는데 지금 어쨌든 이 전 세계 지수들이나 한국이나 뭐 이 모습들이 지금 뭐냐면은 이런 과정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과정 이평선들이 지난 3월부터 해가지고 6월까지 아니 8월까지 한 6개월 올랐잖아요. 6개월 오르면서 이렇게 이평선들이 다 올라왔단 말이에요. 이렇게 하여튼 뭐 대충 이런 식으로 올라왔는데 여기서 이제 다 꼬이고 있어요. 여기서 이런 식으로 다 꼬이면서 뭐다
어떤 다음번에 큰 방향을 만들어내려고 준비를 하고 있다라는 거. 그리고 뭐 여러 위험 자산들은 대충 보면 벌써 이 위에서 지금 움직임들이 뭐다, 여기서 고점을 세 번씩이나 뭐 낮추거나 뭐 삼산 모양 만들거나, 아니면 나스닥 같은 경우 뭐 이렇게 쌍고점 만들어 놓거나 이런 그림들이 나오고 있죠. 그런 상황에서 지금 이 밑에 있는 이런 지지선들, 넥라인들을 뭐 깰까 말까를 테스트하고 있는 거고, 지금 그나마 이제 요거를 안 깨고 아직까지는 버티고 있는데, 이거 뭐 이평선 측면에서 해석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평선들이 지금 너무 위에 떠 있으니까 조금 내려올 시간 벌어주는 거겠죠. 슬슬 꺾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장기 이평선들 꺾이기 시작했고, 꺾여서 내려오기 시작한다면 이제 뭐 다시 아래쪽으로 다시 이평선들이 지금 이렇게 수렴했던 것들이 쫙 벌어지면서 뭐 요런 뭐 하여튼 이런 그림으로 이제 자빠질, 그러니까 이런 걸 준비하는 단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일종의 수렴 단계 이런 수렴 단계다 보니까 이렇게 어떤 힘을 모으고 뭐 방향성을 탐색하고 이런 건 수렴 과정이라고 그럴 수 있는데, 이런 수렴 과정 안에 빠져 있다 보면은 이게 당연히 한치 앞이 잘 안 보이는 게 원래 이런 대예요. 비추세 구간인,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비추세 구간입니다. 비추세 구간이기 때문에 그 뭐 물론 언제나 시장은 어려웠지만 지금은 더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차라리 추세가 뭐 강하게 나오면은 그 마음 편하죠, 그죠? 들고 가세요. 이래 뭐 그냥 뭐 사서 들고 가세요. 이래 버리면 끝나는데, 지금은 단기적으로 겁나게 들었다 놨다만 하기 때문에 방향성이 잘 없기 때문에 오르나 싶어서 따라가면 떨어지고, 떨어지나 싶어서 따라가면 오르고, 그런 일들이 되게 많이 일어나니까 안 보이면 쉬면 되죠, 그죠? 그게 우리 그 개인 사업자, 우리 주식 개인 사업자잖아요, 그죠? 우리 개인 사업자들의 특권이라고요. 뭐 기관이나 외국인 펀드 매니저 아저씨들은 쉬지도 못해요. 내가 불리함에도 불구하고 계속 돈을 들이밀어야 되는 그런 면이 있는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그거잖아요. 우리 마음대로 셔터문을 내릴 수 있다는 게 우리 자영업자들의 우리 개인 사업자들의 큰 장점입니다. 그거 활용하세요. 모르면 쉬세요, 그죠? 모르면 쉬시고, 지금 솔직히 오늘 뭘 할 날도 아니에요. 오늘 뭘 할 만한 날도 아니야. 이슈도 없고, 그죠? 목요일 날 정도까지 올라갈 수 있겠거니 생각하시고 쉬세요, 그냥. 어디까지 올라오면 또 코스닥 할 수 있을까요? 뭐 11,400원, 11,500원 부근에 오면 그럼 이제 또 조금 열심히 해볼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그 전까지는 셔터 내리고 노는 거죠, 그죠? 그 전까지 노시면 될 것 같고요. 뭐 특별히 드릴 말씀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죠? 네. 이 정도 하고 마칠까요? 네. 궁금한 거는 하여튼 리플 남겨주시고요. 오늘 저녁에 뵙도록 하겠습니다.